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책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신간이 나오는데 앞으로 5년 대한민국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6개월 만에 최저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사실 최근 들어서 대세 하락의 전조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기사가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를 뽑아봤는데 하나는 옆 단지 또 최고가 찍었다던데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팔 사람이 더 많은 곳도 있다 라는 기사도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6개월 만에 떨어진 건 알겠는데 하나는 옆 단지가 최고가를 찍고 있고 또 하나의 기사는 팔 사람이 더 많은 곳도 있다. 전혀 상반된 얘기죠. 하나는 신고가고 하나는 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둘 다 맞느냐? 지역별 차등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직업의 특성상 돌아다니는 게 일이다 보니까 옆 단지 최고가 찍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강남 상고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인지도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친고가 행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단지는 유명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비싸면은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다 모자에서 살 사람 다 샀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부터 규제에 들어갔었잖아요. 12, 16 대책으로. 그러니까 규제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 규제에 전혀 적용이 추가적인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 2년 전하고 지금 가격들 비교해 보였어요.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제로로 만든 상황에서도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그거 다 뭘로 사는 거예요? 다 현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지금 아무런 여파가 없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팔 사람이 더 많은 곳들은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한 지역들 말고 완전 우리가 핵심지라고 하는 것들 말고 좀 어설픈 지역들 있죠. 서울 내에서도, 이게 서울 아파트 심지주니까 서울 내에서도 조금 거기는 위치가 애매한데 내지는 쏘쏘야 이 정도지만 그 지역 내에서도 특징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만약에 소규모라든가 내지는 구축 아파트인데 뭐 아무것도 진행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나 신축 같은 건 여전히 강세를 띠지만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기에 같이 올랐던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 약간 정책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신축 같은 건 어떠한 시소성, 그 다음에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력이 있지만 또 공급 부족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의 신축 아파트와 미래의 신축인 재개발 재건축이 인기가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축 아파트는 사실은 되게 특징은 없죠. 서울에 입지해 있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이 유동성을 좀 흡수한다는 얘기가 드니까 사도 되나? 이런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지금 거래가 신고가를 찍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도 있고 내지는 신고가가 아래인 것도 있고 그런 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대세하에 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일 건지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내년 시장을 봐야겠죠. 내년 시장에서 이게 한 6개월, 1년 정도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분위기 이상한데? 이렇게 될 거지만 우리 지금 이번 현 정부 들어가고 정책을 한 28개가 내놨고 국직한 것들만 해도 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나는 것만 해도 5개는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뭐 8.13 대책이라든가 12.16 대책이라든가 뭐 재작년 5월달에 나왔었던 뭐 공급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대책이 나왔을 때마다 2, 3개월은 시장이 주춤했어요. 왜냐면 눈치 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센데? 어떻게 되지? 그거 외에도 여러분 양도세 강화에다가 종부세 강화에다가 취득세 강화에다가 뭐 대출 규제에다가 등등등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시장은 잠깐 출렁이고 주춤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대출 규제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11월 달에도 단행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좀 또 위축되는 건데 내년의 문제는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그 공급량이 엄청나게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죠? 그거랑 이제 상승 압력이죠. 공급이 적다라는 것은. 그리고 전체적인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방 압력인데 유동성이라는 게 금리 인상 되거나 미국이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유동성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약간 흡수가 되는 것 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라이터로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이미 뿌린 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수해갖고 그거를 다시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돈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까지 상승했던 분보다 상승률이 꺾인다라는 거지 유동성이 엄청나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던 금액 다시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이 두 가지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있는 건데 하나는 상승 압력은 수급 상황에서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내후년까지도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의 힘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유동성은 흡수가 되는 거니까 상승 압력 자체는 20년, 21년보다 22년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자체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결국은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지금 유동성이 흡수가 돼요. 유동성이 흡수된다고 해도 현금 부자들이 돈이 줄어들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지역 쪽으로만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 지역은 내년에도 굉장히 잘 상승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덜 상승할 거다. 그죠? 예, 유동성은 요만큼밖에 안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건 맞긴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오르게 되는 상태, 여전히 잘 오르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가격이 꺾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희 생각이에요. 내년 시장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거고 이제 의견도 두 가지로 갈리죠. 뭐 금융위기 때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 뭐 이런 기사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정책 나왔을 때마다 두세 달은 주춤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뭐 하락 don조가 아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하고 공급 위발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보다 높은 유동성. 금융위기 때 유동성이 지금 보니까 22.6, 24 정도가 되는데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37.5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서울 아파트 미분양 물량. 여러분들이 정말 거래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매물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양 물량도 쌓여야 될 텐데 지금 어때요? 55개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뭐 하락의 전조가 보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49,000원, 49,400호입니다. 19년도, 20년도에. 이거는 보통의 서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수세가 한 5만 정도로 보거든요. 5만? 5만이 보니까 49,000, 49,400이면 얼추 맞춘 거예요. 그죠? 근데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럼 뭐예요? 이때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확 늘어버린 겁니다. 근데 21년, 22년, 23년에는 21년서부터 특히 22, 23년에는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수요는 줄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줄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해에 5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3만 원, 2만 400호, 2만 2천 오면은 5만 7만 지금 7만 4천 원, 7만 5천 원가 채 안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15만 원가 공급돼야 되는데 7만 5천 원 거의 반토막이 된 공급으로는 이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강도 높은 세금 대출 규제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집값 통계 지표들이 한 달 이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도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 한번 결정해보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판도가 많이 바뀔 테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 정부는 사실은 뭐 거의 뭐 유일하게 사과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인정하지 못하다가 뭐 4년 내내, 5년 내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과를 뭐 총리나 뭐 경제부 장관이나 내지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했는데 이 결국은 끝까지 계속 이 부동산 문제가 불안하게 되면은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표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11월 달에 나왔었고, 추가적인 규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존에 봤을 때 정책적 약발이 한 3개월 정도는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만 하면은 뭐 어쨌든 표를 받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딴에는.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작 하락 전망 지표를 보게 되면 매수 지수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게 이제 위쪽이고 서울 쪽이 이제 흰색인데 지금 9월 6일자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가 꺾이긴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자, 그런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이게 꺾이는 만큼 이게 100 이하라 그러면은 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매도자 이게 100 이하라 그러면은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격은 상승해 있죠. 이게 지금 제로고 상승률은 왔다 갔다 하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어쨌든 상승 플러스 범위 내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잘 안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가가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보통 한 지금 55% 내외로 이제 그 데이터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을 때 50% 이상 받기가 힘들잖아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40% 나온다, 30% 나온다, 뭐 50% 나와봤자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 대출 끼고 사는 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세 끼고 구입하는 갭이 유행일 수밖에 없는, 갭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전세 끼고 사고 싶지만 전세 끼는 것보다 전세 끼고 사는 게 더 쉬운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받쳐주는 한 매매가가 하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세가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받쳐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전세가를 좀 안정화시키려면 임대차 3법 같은 거를 폐기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좀 힘들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이제 매수가 심리적 위축이 됐고,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그 실질적인 체감을 하실 거예요. 물량 정말 없다. 예, 신규 물량 진짜 없고 집 부족하고 전세도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구입하는 게 낫지 시간 끌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로 물론 차등화가 생깁니다. 좋은 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예,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을 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예를 들면 요즘 워낙에 기사 많이 나오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서부터 24년도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막대 그래프가. 예, 그런 데서는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입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수자들이 없다라기보다, 왜냐면 매수자가 없다라는 거는 이 부동산 전체적으로 부정적 심리를 갖고 있어서 거래가 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게 정말로 하락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나 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여러분 동네 아무거나 둘러보세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대치 들어가고 100대 1은 기본입니다. 뭐 수백 대 1이에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체제라든가 비주거용 상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의 유동성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안 사는 분들이야 맨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여하튼 지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대세하락의 전조의 기조를 보이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